네, 보니엠의 음악 써니였습니다. 이 써니라는 노래 오랜만에 들었네요. 햇살이 쨍쨍한 날 생각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TKR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뭐 어제부터 여행 떠나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연휴인데 좋은 계획들 있으십니까? 오늘 아주 그냥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면서 불꽃 축제가 밤새 또 우리의 귀를 울릴 텐데요. 1776년 7월 4일 미 대륙회의에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선언서에 공식 서명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자 우리 미국의 가장 큰 국경일입니다. 1776년 토마스 제퍼슨이 초안을 작성한 독립선언서가 채택된 해죠. 재미있는 사실은 실제 독립서명은 7월 2일에 상당 부분 완료됐지만 문서가 공식 채택된 7월 4일이 기념일로 공식 책정됐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건국의 아버지들 몇 명일까요? 56명이 총 인원이라고 하네요. 1870년 연방 공휴일로 처음 지정된 해입니다. 처음에는 무급 휴일이었다가 1938년에 유급 공휴일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자, 올해 연휴를 맞아서 이 LA와 오렌지 카운티 곳곳에서 독립기념일이라 대형 불꽃놀이가 펼쳐질 텐데요. 대표적인 축제 불꽃놀이 좀 살펴봤습니다. 헐리우드볼 매년 열리는 불꽃놀이 콘서트가 있고요. 해마다 유명 아티스트들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 화려한 불꽃쇼가 진행됩니다. 4일까지 매일 밤에 불꽃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까지죠. 독립기념일까지 있고요. 또 마리나 델레이 해안가에서 펼쳐지는 불꽃놀이로 바다에 비치는 불꽃이 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 중 하나입니다. 마리나 델레이. 아마 너무나도 유명해서 또 일부러 그쪽에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7월 4일 밤 9시에 약 20분 동안 진행됩니다. 그리고 로즈볼 스타디움, 파사디나의 오랜 전통인 그 아메리카 페스트 대신에 최근에는 LA 갤럭시의 축구 경기 종료 후 대형 불꽃쇼가 이어지는 이 패턴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종료 후에 밤 9시경에 불꽃쇼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헌팅턴 비치에서도 있는데요. 오렌지 카운티 최대 규모의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와 부두 앞 해상 불꽃놀이가 종일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퍼레이드는 오전 10시에 있고요. 그리고 불꽃놀이 축제는 밤 9시에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근처에 사시는 분들 가서 즐기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김광석이었습니다. 일어나였어요.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가사가 갑자기 가슴을 훅 치는 것 같아요.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우리 영화 스케치 한번 해볼까요? 추억의 영화 스케치. 오늘은 뮤지컬 해밀턴을 좀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에 개봉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디즈니 플러스에서 상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 아버지 중 한 명인 알렉산더 해밀턴의 삶을 힙합 또 R&B, 재즈 음악으로 풀어낸 브로드웨이 최고의 뮤지컬 실황 영화입니다. 건국 초기 미국의 역사를 가장 트렌디하고 역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감상할 수 있는 뮤지컬 영화 해밀턴은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인기를 끌었던 오리지널 팀의 실제 무대 실황을 고스란히 담아낸 작품입니다. 미국의 $10 지폐 속, 여러분들 $10 있으시죠?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 지폐 속 인물이자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알렉산더 해밀턴의 이 격동적인 삶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힙합 굉장히 독특하죠. R&B, 재즈 그리고 전통 뮤지컬 넘버로 풀어낸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작품입니다. 자, 힙합과 역사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딱딱하고 엄숙할 것 같은 미국 건국 역사를 빠르고 트렌드한 이 랩과 힙합 비트로 재해석했습니다. 대사 없이 노래와 랩으로만 극이 진행되는 소울프로 형태인데요. 쏟아지는 가사 속에 엄청난 역사적 정보와 감정이 압축돼 있습니다. 네, 살짝 이 예고편을 들어봤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뮤지컬 영화인 만큼 노래가 굉장히 많이 흘러나옵니다. 백인 중심이었던 미국 건국 지역들을 흑인, 라틴계, 아시아계 등 다양한 유색인종 배우들이 연기합니다. 과거의 미국 이야기를 현재의 미국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준다는 연출 의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브로드웨이 캐스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꿨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극본, 작사, 작곡을 맡은 천재 아티스트 린 마누엘 미란다가 주인공 알렉산더 해밀턴 역까지 직접 소화하면서 이 토니상 11관왕 또 퓰리처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턴테이블의 이 회전 동선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시간의 그런 흐름이나 치열한 전쟁터의 역동성을 시각적으로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무도 그렇고 굉장히 이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영국 국왕 조지 3세가 등장해 부르는 이 브리티시 팝 스타일의 넘버죠. 지금 듣고 계십니다. You'll Be Back이라는 노래 듣고 계세요. 무거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 숨통을 틔워주는 최고의 코믹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막과 함께 가사의 라임과 말 맛을 음미하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왜 이 작품이 브로드웨이의 이 패러다임을 바꿨는가 평가받는지 그런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지 아마 깊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멋진 작품이에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독립기념일이라고 해서 추억의 영화 스케치 이 영화로 꼽아봤습니다. 네, 뮤지컬 해밀턴이었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참 노래말이 재밌습니다. 저도 이 노래 들으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생각나네요. 저희 할아버지도 수염이 이렇게 길었었는데 저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나 초등학교 때까지도 할아버지 수염은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요. 시골에 가면 참 그 정겨운 시골 풍경들이 눈에 선합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계절마다 참 아름다워요. 그죠? 겨울에는 흰 눈이 쌓이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기차 타고 시골에 가다 보면 할머니 댁에 가다 보면 창밖으로 보이는 그런 풍경들, 하얀 들판에 눈이 쌓이고 또 여기저기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났었던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네요. 예, 기차 타고 갔던 그런 시골길 참 정겹습니다. 지금도 기차 타면 그런 기분이 들려나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고속열차라고 해서 금방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기차를 타고 시골길을 시골을 갔었던 그런 추억이 있다는 게 너무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리운 사랑 그걸 충분히 받았던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각나네요. 할아버지와 수박인데 제목도 그렇고 너무나도 정겨운 노래입니다. 자,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브라이언 존스하고 짐 모리슨이 우연히도 같은 날 세상을 떠나서 오늘이 기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좀 한번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 모리슨은 1971년 그리고 브라이언 존스는 1969년에 오늘 세상을 떠났네요. 60년대 저항 문화의 아이콘이자 이 사이키델릭 록 밴드 도지의 강렬한 보컬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음악계의 기괴한 징크스인 27세 클럽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7세의 요절한 천재 뮤지션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까운 나이에
예, 눈을 감았네요. 해피투게더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TKR님께서 청해주신 노래예요. 타임이라는 노래 청해 주셨습니다. 글렌 캠벨이에요. 아주 멋진 노래 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독립기념일 대체 공휴일이 오늘 3일로 지정된 가운데 각 기관 운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방우정청에 따르면 우체국은 오늘 정상 운영되고요. 우편물도 배송됩니다. 연준에 따르면 은행도 대부분 정상 영업할 예정입니다. 반면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등 주식시장은 휴장해 오는 6일 월요일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상점과 식료품점 대부분은 오늘 정상 영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중서부와 동부 지역에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이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까지 뉴욕과 보스턴,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등 중서부와 동부 20여 개 주에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체감 온도가 훨씬 100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최저 기온이 8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워싱턴 DC와 필라델피아 등 일부 동부 지역에는 폭풍과 홍수 위험이 예보됐습니다. 해당 지역 방문객들은 이 기간 동안 날씨 상황 미리 확인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인공지능 AI 열풍과 관련 기업들의 대규모 채용 여파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렌트비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1일이죠. 부동산 데이터 플랫폼 점퍼의 렌트비 보고서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투베드룸 아파트 월 렌트비가 $5,700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로써 샌프란시스코는 뉴욕을 제치고 투베드룸 기준 전국에서 렌트비가 가장 비싼 도시가 됐네요. 자, 독립기념일 연휴에 불꽃놀이가 진행되는 가운데 남가주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예보됐습니다. 남가주 대기정화국에 따르면 내일 오후 5시부터 오는 5일 일요일 오후 3시 사이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의 대기질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당국은 불꽃놀이로 발생한 연기가 약한 바람으로 축적되면서 대기질이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LA 다운타운과 LA 카운티 일부 지역, 북부 오렌지 카운티 샌가브리엘 밸리의 대기질 지수가 위험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일요일인 5일에는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대기질 지수가 위험 수준, LA와 오렌지 카운티, 또 인랜드 엠파이어는 건강에 해로운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지역 대기질은 바람이 강해지는 오후부터 점차 개선될 전망입니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미세먼지는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 폐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심장과 폐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서는 창문과 문이 닫힌 실내에 머무르면서 이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남가주 곳곳에서 불꽃놀이와 드론쇼,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LA 카운티에서는 3일 오늘입니다. 볼드윈 파크, 샌가브리엘, 아람브라, 또 하와이안 가든스 등에서 이 음식 부스 등이 운영되고요. 게임과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샌가브리엘과 아케디아, 벌뱅크에서는 저녁 9시쯤 드론쇼가 열립니다. 헐리우드 힐스에 위치한 야외 공연장 헐리우드볼에서는 내일까지 콘서트와 불꽃놀이 행사가 진행됩니다. 내일은 LA 다운타운에서는 무료 입장이 가능한 그랜드 파크 썸머 블락 파티가 열린다고 합니다. 오후 4시부터 예술, 댄스, 음악 행사가 진행되고요. 오후 5시에는 드론쇼를 관람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저녁 9시에는 롱비치와 레던도 비치, 마리나 델레이, 토렌스 등 해변 지역에서 불꽃놀이가 진행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같은 시각 이 애너하임과 미션 비에호, 또 라하브라, 또 터스틴 등에서 불꽃놀이가 진행됩니다. 예,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잘 지내고 계시지요? 자유의 고향이 될 수 있는 곳은 오직 용기 있는 자들의 땅뿐이다. 누가 말을 했을까요? 예, 로버트 프로스트가 한 말인데요. 한여름의 밤하늘을 수놓을 불꽃 축제가 기다려지는 독립기념일 연휴입니다.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용기 있는 자들만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했네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 뒤에는 수많은 이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연휴에 이 밤하늘의 불꽃을 바라보면서
내 안의 열정과 용기도 다시 한번 이렇게 지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제이의 이슈 톡톡. 자, 제이의 이슈 톡톡 이슈 해결사 제이초이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이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인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별 말씀을요. 오늘 굉장히 핫한 주제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뭐 매주 제가 어떤 네. 이슈거리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네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경고 방송이라 할까요? 아니면 홍보 방송이라고 할까요?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주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고 있는 어떤 네네네. 보이스 피싱과 로맨스 스캠에 대해서 네. 한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아, 진짜 뜨거운 이슈죠. 네, 예. 아,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뉴스 보도도 참 많았습니다. 자,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정말 요즘 심각한 이슈인데 요즘은 인공지능 기술을 더해져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까지 더해져서 정말 눈 뜨고 코 베이는 그런 네. 수준인 것 같아요. 예. 알면서도 당하는 그런 수준이라고는 할까요? 예. 자, 여러분들이 어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여러분들의 어떤 평생 모은 재산을 순식간에 뺏어갈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아, 그 갈수록 진화되고 있는 네. 보이스 피싱과 보이스 스캠에 대해서 네. 그 실체를 함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유, 진짜 아주 필요한 정보를 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어제 저희 라디오 서울 뉴스 탑10에 올라온 기사 내용인데요. 예.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벤츄라에서 직원을 사칭한 전화 사기로 70대 남성이 84,000달러를 잃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다행히도 용의자가 체포됐어요. 예. 와, 84,000달러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예. 보이스 피싱은 네. 어떤 특별한 사람만 노리는 범죄가 아니에요. 누구나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 네. 어떤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죠. 맞습니다. 맞아요. 예. 아, 진짜 다급한 상황을 만들어서 심리를 흔드는 보이스피싱. 예. 예, 그리고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파고들어서 연인인 척 다가온 뒤에 모든 걸 빼앗아가는 로맨스 스캠. 예. 뭐 돈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상처를 남긴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사기 유형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한테 한번 자세하게 네.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어떤 그 보이스 피싱의 어떤 전형적인 예인데요. 어떤 첫 번째 어떤 택배 문자 사기가 있어요. 네. 배송 주소를 확인해 달라고 아. 라는 문자와 함께 링크를 걸어서 네. 그 개인 정보를 빼내는 수법이고요. 또 은행 사칭으로 당신의 계좌에 어떤 이상 거래가 발생했다면서 어떤 비밀번호나 어떤 네.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사기고요. 아하. 또 하나 또 온라인 중고 거래 사기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거는 입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그런 거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짜 결제 화면으로 유도해서 오. 돈을 가로채는 그런 사기가 있고요. 세상에. 실제 당하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엄청 그죠? 많죠. 예. 저희도 어떤 물건이 싸게 나오고 네네.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돈부터 보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러고 기다렸는데 물건이 안 와서 나중에 알아보면 돈만 떼이는 경우 많죠. 맞아요. 진짜 황당하죠. 그런 예, 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투자 리딩방 사기라고요. 네. 어떤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원금 보장을 내세워서 어떤 가상 자산이나 어떤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어떤 그런 또 사기가 있고요. 네네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로맨스 스캠 사기도 어떤 SS나 메신저를 통해서 친분을 네. 쌓은 뒤에 뭐 병원비나 사업 자금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그런 사기도 있고요. 네. 또 요즘 좀 또 새롭게 어떤 그런 게 나온 사기가 어떤 차고 송금 사기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어느 날 제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와 있어요. 오. 그럼 이거 누가 보냈지? 난 이거 돈 받을 사람이 없는데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연락이 오죠. 제가 오호. 잘못해서 그쪽으로 돈을 잘못 보냈다. 와. 그 돈을 다시 진짜. 보내달라고 하는. 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저희는 돈을 받았으니까 그 돈을 쓰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저희를 제가 받았으니까 네.
돈을 또 송금을 하죠. 근데 그렇죠. 알고 보면 그거 자체가 또 사기인 경우도 많고요. 어머나. 또 그 중간에 어떤 돈을 세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쳐서 제 계좌를 거쳐서 사기에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돈 세탁 그야말로 예. 남의 계좌를 이용해서 돈 세탁하는 거네요. 예. 세상에나. 그 또 한 가지는 어떤 정부를 사칭해서 네. IRS나 어떤 사회보장국 아니면 이민국을 사칭해서 네. 어떤 벌금이나 세금을 내야 된다고, 안 그러면 페널티를 더 물게 된다고 돈을 네. 요구하는 사기도 있고요. 또 흔히 어떤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손주나 자녀들을 사칭해서 네. 사고가 났다,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까 송금을 좀 해달라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AI 어떤 그런 걸로 그쵸. 손주의 목소리인 것처럼, 또 어르신들은 귀가 또 좀 어두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또 그런 거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사기도 있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을 해서 계좌가 어떤 범죄에 연루가 됐다고, 네네네. 안전 계좌로 돈을 이전을 해야 된다고 네. 요구하는 어떤 그런 네. 전형적인 어떤 그런 사기. 아하. 그리고 또 어떤 원격 제어 앱을 전화나 컴퓨터에 설치를 유도한 후에 금융 정보를 또 빼가는 그런 사기도 있고요. 네. 아, 진짜 다양하네요. 수법이. 최근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그렇고 로맨스 스캠 같은 것도 그렇고 범죄 조직들이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인공지능 딥페이스라든가 정교하게 가짜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럴듯하게 속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렇죠. 정교하게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고단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 어떤 요즘 많이 그게 유행이라고 그럴까요? 정부기관이나 어디서든 네. 결제를 기프트 카드로 세금이나 벌금을 내야 된다고, 네네네. 어떤 애플 기프트 카드나 구글 기프트 카드를 사서 그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사기도 있어요. 아이고야. 그런데 그거는 100%예요. 어떤 정부기관이나 어디서든 벌금이나 어떤 돈을 기프트 카드로 받는 데는 없어요. 그런 거 없죠. 근데 어르신들은 잘 모르고 예. 또 막상 또 그런 걸 한번 당해보시면 또 당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하나의 사례라고 얘기를 할까요? 제가 잘 아는 그 장로님 이야기인데요. 네. 오전 중에 전화를 한 통 받았대요. 오, 무슨 전화였어요? 마이애미 공항 수사관이라고. 어느 사람이 공항에서 체포가 됐는데 네네네. 당신의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세상에.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당신의 여권과 소셜 카드를 6,000불에 샀다고 하면서 네. 이거 확인차 전화를 했다고. 어머나.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그런 사실이 없다면 네. 증명을 해야 된다고 겁을 주더래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당황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난 지금 LA인데 난 마이애미 간 적도 없고 막 네. 해명을 했더니, 그러면 자기네들이 가까운 LA 윌셔의 지점에 FBI 사무실을 해서 전화가 올 거다. 네. 그 전화를 받고 그 지시사항을 따르라고. 근데 정말 조금 있다가 네. 전화가 왔더래요. 어머. 그래서 너무 당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소셜 그렇죠, 남반이 당황하죠. 여권 번호니 부르는데 본인께 맞대요. 네. 그러면서 그 FBI 지부에서 네. 자기네들이 하는 거,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네. 이 장로님이 주소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대요. 그럼 내가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그래갖고 주소를 받았는데 속을 뻔했다고. 왜냐면 우편 번호가 윌셔 가면 900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엉뚱한 우편 번호 그 집 코드를 얘기를 하길래 집 코드가. 혹시나 싶으면서 그 전화를 끊지를 않고 예. 그 가까운 법률 사무실을 찾아갔대요. 오, 똑똑하시네요, 장로님. 네, 그랬더니 예. 그분이 그냥 끊으시라고, 이거 보이스 피싱이라고. 세상에. 그래서 그 전화를 끊고 놨더니 더 이상 전화가 안 왔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날 와. 겪었던 그 좀 황당했던 네. 그 어떤 겁먹었던 그런 어떤 스토리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길래 네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예방 차원에서 네. 제가 어떤 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유,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는 처음 듣네요. 예. 와. 그러니까 이게 날로 예. 어떤 진화돼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빈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당황시키게 하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이렇게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고령층이 주 피해자였다면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주로 젊은 사람들이 네. 당하는 건 로맨스 스캠인데요. 로맨스 스캠도 그렇고 예. 취업 때문에 또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은 네. 그 사랑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네. 누군가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음.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소중한 마음을 이용해서 네. 돈을 빼가는 그런 사기인데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SNS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킴 카스트로라고 들어보셨어요? 뭐예요, 그게? 그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네. 그 파병 군인이라고 어머나. 그러면서 접근을 해서 네. 사랑한다. 당신이랑 저녁 후에 같이 살고 싶다. 어머. 그리고 내가 한국을 가려고 하는데 네. 항공편이 좀 필요하다. 어머나. 당신을 어머나. 만나고 싶다. 어.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젊은 분들이나 SNS를 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익히 익숙한 이름일 거예요. 킴 카스트로라고. 킴 그 카스트로. 한국 여성인데요. 또 웃긴 네. 게 네네. 여기에 이용된 그 미모의 네. 여군이 네. 진짜 한인 여성이에요. 여군이에요? 예. 그리고 사진도 그렇고 예. 그분도 신분 도용을 당해서 네. 그 사기 조직한테 어떤 이용을 당한 거죠. 아. 근데 그 조직이 네. 정말 말을 걸어올 때 정말 외롭고 어떤 저거 하신 분들은 이게 웬 떡이야 하고 또 응하시고 네. 또 정말 약한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랑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무섭네요. 예. 네. 그들의 수법은 뭐 해외 파병 군인이다. 그래서 뭐 아하. 수술비가 필요하다. 저녁 후에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으니까 네. 뭐 이렇게 해달라. 어떤 그렇게 돈을 요구를 하는데요. 네. 사랑은 신뢰를 쌓지만 사기는 서둘러서 그 송금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끼리는 돈을 요구하지 않죠. 맞죠. 맞습니다. 예. 네네.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특히 이 미주 한인 사회에서도 네. 이런 피해자가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심심할만 하면 또 뉴스 기사가 나오고 그렇죠. 이런 사기에 대한 뉴스 기사 보도가 나옵니다. 피해자들이 돈만 잃는 게 아니라 네. 어떤 큰 정신적인 충격까지 네. 겪는 경우가 많아서 아하. 여러분들이 이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예방법이나 네.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꼭 놓치지 말고 네. 들으셨으면 해요. 맞습니다. 이 피해자가 이렇게 왜 바보같이 왜 속았냐라는 그런 식의 주변 비난 때문에 예.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보도되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그렇게 많대요. 예.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정교한 심리 범죄라는 거, 예. 요거 좀 기억하시면서, 예. 야, 너 왜 바보같이 그걸 속았어? 왜 몰랐어? 뭐 이렇게 다그칠 예. 게 아니라 예. 좀 토닥토닥 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바로바로 신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시는 어떤 어르신인데요. 네네. 요즘 EBT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EBT 혜택을 받으시는 어른분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분들이 그 마켓 가서 물건을 살라고 EBT 카드를 냈다가 밸런스가 제로인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오. 황당해 하시면서 네네네. 또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어르신들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어르신. 예, 어르신 분들한테 예. 그 밸런스 남기지 마시고요. 매달 네. 나오면 다 쓰시라고 저는 그렇게 권유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어떤 보이스피싱이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밸런스가 제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제가 알아보니까 소셜 오피스에 그 피해 사실을 네. 밝혀도 그 전달치 한 달치만 물어주지요. 네. 그 어르신들은 아껴서 그렇죠. 꼭 저축하듯이 몇백 불씩 모아놓고 또 쌓아놓고 그렇게 조금씩 사용을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그 정말 제로가 된다면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받으시면 아. 다 쓰시라고 네. 맛있는 거 많이 사드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시니어 여러분들 바로바로 쓰십시오.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영양제도 좀 예. 구입하시고 이러셔서 건강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로맨스 스캠도 너무나도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예. 진짜 황당하네요. 예, SNS나 데이팅 앱을 통해 친분을 쌓은 뒤에 돈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예. 이런 수법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설마가 사람 잡네요, 진짜.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예. 뭐 설마 내가 당하겠어? 그러니까요. 근데요, 당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내가 당할지는 몰랐다고 한결같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그래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예. 끙끙 앓더라고요. 또 웃긴 게 의심 많으신 분들이 더 똑똑하신 분들이 네. 더 당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의심이 확신으로 돌아서는 순간 귀머거리와 장님이 되기 때문에 그냥 100% 믿어버리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한 번 정도 의심을 해봐야 될 텐데 우리 처음에 의심은 하죠. 똑똑하신 분들, 네, 의심이 네. 많으신 분들. 하지만 사기꾼들은 그런 마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당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예. 이해가 가네요.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전적인 거는 그래도 뭐 잃어버렸다고 치면 그럴 수 있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배신당한 그런 정신적인 충격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예.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런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것도 피해자들의 심리적 고통이 무엇보다도 심각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로맨스 스캠의 또 어떤 전형적인 예인데요. 네. 정말 누가 봐도 미녀의 이런 미녀가 나한테 이런 프로포즈를 해? 또 이런 제안을 해?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질 않고요. 아하.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넉 달이고 계속 친분을 쌓은대요. 아침 그러니까요. 인사도 하고 네. 밥 먹었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자기의 사진을 보내가면서 그렇게 친분을 쌓은 후에 하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받는 정신적인 충격도 크고요. 네. 그리고 의심을 못하게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도 많이 당하고 예. 여성분들도 물론 뭐 많이 당하겠죠. 예, 예. 아무튼 교묘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네. 그건 진화가 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도 사기를 당하네 할 정도로 많은 사기 유형들이 네. 정말 나날이 진화되어 가고 있죠. 네, 맞아요. 유튜브 댓글창에 이런 말씀 적어주셨네요. 사기당한 사람은 진짜 자기는 당할 줄 모르고 비웃고 하지만 진짜 심리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마음먹고 접근하면 당한다고. 예, 그렇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혹시 TKR님이 아니군요. SK님. 경험자이실까요? 진짜 사람을 어떻게 믿어?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 사람을 못 믿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서글픈 일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사기 사건이 많으니까 진짜 이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잘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만나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일단 첫 번째 먼저 의심을 해야 되는 될 게 것 같아요. 네, 당연한 거죠. 맞아요. 뭐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사랑한다, 뭐 당신이랑 살고 싶다, 뭐 당신이랑 어디 뭐 함께 하고 싶다, 그런 거는 아마 우리가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여성을 사칭한 네네네. 사기범이지만 우리가 그냥 여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정상적인 마인드일까요? 여자분이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아니요, 정상적이지 않죠. 그렇죠. 여자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 잘 못 믿는다고 예. 그런 말을 워낙에 많이 듣기 때문에 예. 저의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예. 일단은 여성들이 그렇게 자기가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그렇게 쉽게 고백하나요? 아닐 그렇죠. 것 우리가 같아요. 그냥 오프라인에서 예. 그냥 우리 평상시 때 네. 누구 이성을 만나서 교제를 해도 네, 사시사철을 한번 지나보고 네, 네, 네. 이거저거 다 겪어보고 충분히 어떤 시간을 갖고 사귀고 저걸 해도 헤어지고 네. 하다못해 뭐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도 이혼을 하는데요. 그걸 너무 믿어버린 데서 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금전적인 손해도 손해지만 네.
그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충격이 크죠. 아무것도 그럼요.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요. 마음을 줬을 거 아니에요. 예. 일단은 여성들이 이제 이거는 진짜 계획하고 접근한 거니까 예. 그거를 좀 순진한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그래. 로맨스 스캠에서 왜 이게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누구 이성을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진으로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네네네. 영상 통화나 네.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만남을 한번 제의해 보시면 뭐 그 사람이 영상 통화나 내가 지금 화장을 안 해서 뭐 자고 일어나서 어떤 이유로 뭐 내가 얼굴에 뭐가 나서 뭐 어떤 이유로 잠깐만 영상 통화를 피한다든가 네네. 어떤 만남을 회피한다 그러면요. 일단 그건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네. 또 제가 아시는 분은요. 그렇게 알게 된 분을 한 6개월 이상 계속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정말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가서 그분을 만났는데요. 네. 보이스 스캠은 아니지만 그분이 자기 미국에 오고 싶으니까 비행기랑 용돈이나 뭐 이런 돈을 요구를 하길래 아이고야. 예, 주변에서 다들 뜯어 말렸던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예. 일도 있었군요. 예. 그러니까 뭔가 불순한 목적이 있는 거. 예. 이게 좀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몇 번 만나다 보면 그게 좀 느껴지지 않나요? 글쎄요. 아닌가? 한쪽에서 사기치려고 덤벼들면 당할 수밖에 없을 그렇겠네요. 것 같아요. 근데 여자가 먼저 대시하는 게 쉬운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먼저 대시는 근데요. 못하겠던데. 아마 외롭고 네. 아마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것도 빈틈을 파고들면 무너지는 게 또 남자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좀 조심을 하시는 편이 SK님이 이런 말씀 적으셨습니다. 돈을 요구하면 사기캠이라 하지만 돈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약간의 돈과 선물을 하겠죠? 이런 예. 댓글도 주셨고 여성이 먼저 급하게 대시하는 거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사기죠, 사기. 네, 남자라도 의심이 가는데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예. 예,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서는 안 돼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확실한 사람과 교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떤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혼자가 편해. 이런 말씀. 그냥 공공연하게 하시는 걸 이제 듣게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주변에 네. 어떤 사람들이랑 얘기해 보면 여기 한인타운에도 되게 싱글들이 많잖아요. 혼자 네. 사시는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 근데 요즘 들어서 밥 못 먹고 어떤 빈곤을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분들보다는요. 네네. 노년 고독? 음. 내가 리타이어 하면서 어떤 외롭지 않을까? 그런 어떤 약한 심리에 상대편이 파고들면 네. 사실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참 이성 간에는 예. 이성들은 이렇게 참 만나는 거 조심스럽다. 그런 말씀 최소한 많이 듣게 1년 됩니다. 이상? 예. 장기간 그 사람을 겪어보고 또 느껴보고 그 사람의 주변 어떤 백그라운드나 어떤 뭔가를 겪어보지 않으면 그래도 사실 좀 힘든데 네.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를 너무 믿어버리는 거 그거 네. 문제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예. 온라인 이 앱, 데이팅 앱. 예. 네.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 MZ 세대들은 사람들을 그 데이팅 앱에서 많이 만났는데 아하. 참 문제도 많고요. 사회적인 문제도 어떤 많아요. 이슈거리도 많이 맞아요. 그리고 신분 때문에 예. 미국에서 살고 싶어서 시민권자를 찾는 예. 예. 그런 아주 이성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요즘 들어서 뭐 잠깐 얘기가 좀 다른 데로 빗나가지만 시민권자들 남성이나 여성들 아주 상한가잖아요. 부르는 네. 게 가격이라고. 아, 그렇습니까? 이 반이민 정책 때문에 이게 맞아요. 힘든데요. 맞아요. 아, 어떻게 진짜. 됐든 우리의 그 약한 심리를 파고들기 때문에 그 어떤 사기꾼들 그런 사기 집단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정말 심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요즘에 이렇게 보면 물론 로맨스 스캠은 뭐 이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저런 사건들도 많고 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들도 많잖아요. 또 주변에 또 그런 일들을 당하신 분들도 많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또 이성 간의 관계는 특별히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정보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 차고 송금 사기라고 모르는 사람이 내 계좌에 돈이 들어왔을 때 네네네네. 확인을 하고 내가 돈 들어왔네. 그리고 바로 보내시는 것보다는요. 네. 은행을 통해서 오. 그 반환 절차를 밟아서 네. 보내시는 게 그게 안전한 이유가 뭐냐면요. 아하. 그게 만약에 보이스 피싱들의 어떤 자금 세탁으로서 내 계좌가 이용이 됐다면 네. 보이스 피싱의 공범으로 내 계좌가 정지가 돼요. 아, 그걸 그렇구나. 풀려면 너무 오랜 시간과 노력과 네, 네.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돈이 내 계좌에 잘못 들어왔다. 그 네. 돈을 보내달라고 한다면 은행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반환 요청을 해서 그렇게 네. 은행을 통해서 보내시는 게 그냥 전화 들어와서 내가 밸런스를 확인해보고 들어왔네. 그리고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은행에 알리지 않고 송금을 한다면 네네네. 보이스 공범으로 또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중요하네요. 예, 여러분들 네. 항상 은행을 통해서 반환하시고요. 네네. 잘못하면 내 계좌가 지급 정지돼서 내가 은행 거래를 못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증명하고 풀 때까지. 진짜 중요한 예, 말씀 예. 해주셨습니다. 예. 자, 어카운트에 이상한 돈이 들어왔어. 예. 이거 내 거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예. 예. 은행을 통해서 예. 이 반환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 보이스피싱 하면서 이렇게 돈 세탁을 목적으로 예. 가끔 그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예. 요거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예. 한 가지는 그 가상화폐, 우리가 말하는 비트코인이나 어떤 무슨 네네네. 그런 코인 종류, 네, 그리고 네, 또 네. 어떤 주식이나 주식 어떤 이런 거 사이트. 권유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 돈을 벌 수 있다. 이거 뭐 어떤 거에 투자를 하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네. 근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우리 고선미 씨한테 한번 질문을 할게요. 네. 어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네. 그 거위가 있다면 고선미 씨는 네. 다른 분한테 야, 이 거위가 이거 매일같이 황금을 낳는데 네. 야, 이거 우리 잡아서 둘이 반반씩 나눠 갖자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아니요. 아니죠. 네, 아니죠. 그 황금 거위가 있다면 그 사실부터 숨길 거잖아요. 아하. 그렇죠? 그럴 것 같네요. 어떤 돈 버는 소스가 있다면 아마 형제들 간에 가족들 간에도 사실 공유를 잘 안 하는 법이에요. 그렇네요. 근데 이 돈을 여기다 투자만 하면 네. 돈을 정말 엄청나게 나 돈 벌었다고 바람을 잡고 또 돈을 보여주고 어떤 그러는 것도 저는 어떤 사기의 어떤 유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 네네. 그거는 좀 한 번 정도 깊게 의심을 좀 해보시고 또 그렇게 만약에 네. 어떤 그런 거로 해서 이렇게 돈을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은행이나 카드사에 바로 지급 정지하시고요. 그리고 또 거래가 취소 가능한지 네. 꼭 문의를 하셔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를 좀 방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경찰에 꼭 신고 먼저 하시고요. 네. 그리고 관련 문자나 통화 기록, 어떤 비밀번호도 변경을 하고요. 네. 대화 내용, 네. 어떤 그런 거 모두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그 증빙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어우, 오늘 아주 진짜 꼭 알아야 할 팁들 많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만약에 신용카드다 싶을 때는요. 네네. 신용카드 회사에서 신용카드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계좌도 예를 들어서 이용이 됐다면 계좌를 클로즈하고 다시 리오픈을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미 돈을 송금했거나 개인 네.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예, 예, 처리 방법에 대해서 좋은 팁을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 예. 예,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이런 조치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하나 짚어주세요. 예. 예, 상대가 네. 뭐 지금 당장 이거 비밀로 해야 된다. 전화 끊지 말라. 네. 이거는요. 네. 제가 볼 땐 거의 100%라고 사기.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가족이나 어떤 지인을 사칭을 하면요. 그 기존에 알고 있는 번호로 직접 다시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정말 이런 경우가 있느냐. 네. 그리고요. 문자나 이메일에 있는 링크는요. 함부로 누르지 말기를 저는 권유드려요. 네. 어떤 어르신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무슨 이렇게 됐으니까 이 링크를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 그거 누르는 순간에 어떤 내 개인 정보나 은행 정보가 싹 빠져나갈 수도 맞아요. 있고요. 탈탈 털린다면서요. 예. 우리가 그 인터넷 뱅킹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암만 해도 좀 취약하기 때문에 네. 개인 정보나 은행 정보가 빠졌을 때 그거 뒷수습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기관이나 어떤 검찰이나 은행에서는요. 송금이나 계좌 이체를 요구를 한다면 그럼 100%. 제가 100%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기예요. 예. 기프트 카드 번호 사서 알려달라고 하는 것도 100%고요. 맞습니다. 예. 참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눴네요. 그리고 예. 꼭 필요한 정보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이초이 씨가 항상 이제 금요일마다 특별한 예. 일이 없으면 오셔가지고 제2의 이슈 톡톡의 이슈 해결사로서 이렇게 예, 주제를 가지고 좋은 이야기들, 참 필요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한국 가신다면서요. 아하, 예, 예. 예, 한국 다녀오시잖아요. 그것도 예. 좀 약간 길게 다녀오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한국으로 장기 출장을 가게 돼서 네, 네. 제2의 이슈 톡톡을 계속 하지 못하고 네.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요. 네. 그동안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네. 기약 없지만 다음 기회에 좀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이 주제를 가지고서 굉장히 많이 준비해 주시고 예. 또 데이터 분석해서 이렇게 항상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참 듣는 분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팬들도 많이 생기셨죠? 예.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자, 오늘은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저도 더듬네요. 네. 가신다고 하니까. 예,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건 단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사기꾼들이 노리는 건 우리의 허점이 아니라 가족을 걱정하는 사랑과 누군가와의 소통하고 싶어하는 외로움 같은 아주 인간적인 그런 감정들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피해를 입은 분이 계시다면 왜 그런 걸 속았냐는 핀잔 대신에 네 잘못이 아니다. 고생 많았다라는 따뜻한 위로를 먼저 건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죄가 나쁜 거지. 예. 사람을 믿는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예. 제가 네, 지금 이 시간이 이제 마지막 방송이 되겠는데요. 네, 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변함없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그동안 함께여서 즐거웠습니다. 저도 함께라서 정말 즐거웠고요. 예. 감사했고요. 행복했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근데요, 한국에 예. 계실 때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한국 특파원으로 전화 연결로 해서 한국 소식도 좀 전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뭐 바쁘실까요? 일단은 네. 시차 때문에 네. 제가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네. 그 시차가 그쪽 시간으로는 5시에서 7시 사이더라고요. 그래요? 방송이. 6시, 근데 7시. 예. 제가 좀 일찍 일어나서라도 네, 네. 목을 좀 풀고 네, 또 좀 잠을 깨고 네. 뭐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네. 여러분들한테 어떤 한국 상황이나 소식이나 또 네. 이슈가 있다면 네,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통해서라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거북이의 비행기 띄워드릴게요. 잘 다녀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독립기념일 연휴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안전운전하시고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주말 보내세요. 사랑합니다라는 가슴 따뜻한 댓글 정말 고맙습니다.